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옥루국에서 나타나는 중화경 공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루국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첫째는 자료가 정확한가, 중간에 들어온 부분들이 가필이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원본 문서를 찾다 보니까 중화경까지 들어왔습니다. 중화경 재판본을 구해서 보고 거기에 중화경 재판본에만 있는 동봉신전문, 그래서 다시 또 초판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원전이 초판본이기 때문에 초판본을 또 구해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참 부족해서 그 다음 카페 범증산 교단 경전 및 기록 보관소를 운영하시는 전도생님께 부탁을 해서 초판본 PDF 파일을 받아서 보니까 이 동봉신 전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판본에는 없고 재판본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본의 가치가 초판본하고 또 다르게 재판본으로서의 독립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봉신전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상제님께서 그 바깥에 외장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가반 KABAN 그다음에 키릴 문자로 지금 러시아 문자죠. 부릉고 우리말로 부르릉.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단기 4282년 김홍종 씨가 맡겼는데 곽봉근 씨가 전한 지 지금의 18년이 되었다. 증산법정교 교단에 김홍종 씨하고 곽봉근 씨의 성명, 한자 성명에서 나타나는 그 상제는 공사적인 의미는 해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도 대단히 큽니다. 그 인정함의 외장 문자들 가반 부르릉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외장하신 상제님의 의도. 더구나 이 가반 부릉고라고 하는 말씀이 문자가 이 시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이런 두 개의 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러시아의 역할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의 러시아의 체질 포갑적이고 미국과 대항하는 중국, 그리고 제3의 힘으로서 패권으로서 러시아. 이 상제님께서 아라사 군대가 내 군산이라 하신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러시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로마자와 러시아 문자를 키릴 문자를 이렇게 섞어서 주신 것. 그래서 러시아의 폭력적인 패권의 특성을 상제님께서 순화시키는 과정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과 이스라엘이 짜고 치는 이란을 그렇게 때리는, 일방적으로 때리는 이런 문제들, 중동에서 우리가 발판을 마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캄차카 반도, 사할린, 하바르프스크, 발해와 옛날의 그 고조선 강력입니다. 우리의 고토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의 어떤 물류의 유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호르무즈라든지 그다음에 홍해 쪽의 문제라든지 수에즈 운하에서 이런 어떤 기존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어떤 물류 유통망들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동남아 이러한 유통의 물류 에너지 루트들이 싱가포르가 그 중심에 있으면서 금융의 허브가 됩니다. 이것들이 대거 이동을 하는 것이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를 열기 위해서 러시아는 우리와 절대적으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부산항이 싱가포르의 지금 그 허브항의 기능을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고 금융망 자체도 미국의 지금 13조 달러가 돈이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지금 격렬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트럼프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내분시키고 제2의 남북전쟁의 사태로까지 가면서 미국도 제1의 패권국으로서 쪼그라들고 도덕적으로 치명적으로 지금 미국의 위상을 흔들면서 미국의 제1패권국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 3인 동행 70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3자가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금 하필 이 시점에서 중화경 재판본의 소장자료, 동봉신 전문의 가방함, 인장함 이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인장함 내 백수정 도장과 긴 도장, 그 다음에 소인, 그 다음 거기에 상제님께서 적어놓으신 수치들. 그 작은 도장으로서 여기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판번호만 있는 그 자료죠. 신축 중량 후 하고서 성사해인 백수정 도장입니다. 11mm.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인. 다시 용지 귀추여가 해서 다시 또 소인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직접 이렇게 작은 도장으로서 날인해가지고 이건 내가 전하는 글이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다. 너희들 잘 풀어라. 명심해라. 이렇게 하신 문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물론 감결로서 하신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신식으로 외장함에 로마자와 키릴 문자를 쓰시고 성사해인이라고 사각 도장을 찍으시고 소인을 오른쪽 왼쪽에 찍으시는 거. 자, 그럼 거기에 신축 중량후, 신축년 중량후면 9월 9일이죠. 1901년 9월 9일 상제님 모악산 대원사 칠성가게에서 도통하신 것이 7월 5일입니다. 그럼 9월 9일 이후에 상제님 천지공사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지금의 우리 도인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성사해인. 성사는 별성자고 사자는 나무별 차자로도 읽고 뗏목이라고 할 때는 사로 읽습니다. 바다의 사람인.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하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 그다음에 성해사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해인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자를 보면은 나무벨차 떼사자 뗏목사자입니다. 사천 조선시대 이병현의 호. 그 다음에 여기 선사는 신선이 탄다는 배, 바닷가에 떠 있는 배. 별성자를 쓰면 성사가 타고 가는 배, 황제가 지방으로 보내는 황제의 사신, 그걸 갖다 또
사신사자 사람 인변에 그 이자를 써가지고 사신사자를 성사라 그러는데, 그 성사가 황제가 파견한 사신이 타고 가는 뗏목, 그걸 갖다가 이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사를 확장하면은 옥황상제님께서 보내시는 뗏목을 타고 오는 바다 사람, 이분이 누구냐? 저는 이분이 대두목이고 본주님 지천공사로서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내응상감입니다. 상제님께서 쾅쾅 찍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공사와 지천공사를 통해서 전혀 침한 밑에서 도통이 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완성시킬 사람이니라. 천지공사와 지천공사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종결시킬 그 사명을 받고 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뗏목사자가 들어가는 지방이나 지역, 바닷가 사람, 이것이 내영상감을 찾아가는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용지, 귀추, 여가. 용은 부용이라 그랬으니까 연꽃입니다. 하추 교체기를 말하는 것인데, 지자는 말씀원의 뜻지자니까 묘비명 에피타프라 그랬습니다. 귀한 가을, 이 귀자를 전섭니다. 상자로, 맞벌 상자로 보셨는데, 맞벌 상자 같으면 가운데 입구자가 들어가죠. 이 하추 교체기의 귀한 시절에, 귀한 가을에 너희들이 틈을 내겠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두 분 수분이 많으시고 정사모니 많으시고 김호연 성도님 많으시라 그러면 이분이 누굴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사라고 하는 이 성사는 황제가 보내는 사신, 그 사신이 타고 가는 뗏목이니까 내응상감이 오시는 길이다. 내응상감에 대한 키워드들이다. 찾는. 그래서 이 중화경 속에서 중화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것이냐. 제 강의는 지금 옥산진첩하고 옥루곡을 시작하다가 중화경까지 들어와 버려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옥산진첩을 처음에는 한 6강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15분씩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2번 정도로 해서 1, 2, 3강으로 옥산진첩을 마치고 중화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중화경을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그 조자치가 격언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옥루곡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화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을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법 공부 위주로 천지공사 시작 전에 도생들의 마음가짐, 천지공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천지공사에서 숨겨진 뜻은 대두목 내응상감에 대한 암시를 상제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순정경과 천지계백경루가 천지공사의 실행 과정의 기록입니다. 액션 위주입니다. 프로그래밍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공사 참여 도인들의 이해도라 그러면은 중화경은 그 신법 공부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이 하부 구조가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사상루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옥루곡과 중화경의 그 중요성을 보고 다음 강에는 서전서문과 중화경의 뼈대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작업들로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